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5월의 첫날 주식시장이 열렸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이 열리기 전에 이미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900포인트가 넘는, 또 나스닥은 4% 536포인트가 하락하는 그런 약세장을 보였었기 때문에 제가 주말에 시황에서 5월 첫 주의 시황을 대형주 쪽이 약한 흐름으로 전개될 것이고, 어차피 지금은 공매도가 되지 않는 중소형 테마주가 지속적으로 시장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대표적으로는 사료주의 순환매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로 그 현대사료 같은 종목들이 먼저 선발로 사료주의 상승을 주도했고, 두 번째가 한일사료가 그 뒤 명맥을 이어서 주가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한일사료의 그 주가가 급등할 때만 해도 지금 현대사료하고의 가격갭, 현대사료는 저의 시황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요, 사료주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상승했다기보다는 대주주 변경에 따른, 그 다음에 대주주도 변경되지만 6월 초로 또 예정된 액면을 500원짜리를 100원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이런 재료들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한 측면들이 크고, 그런 그 현대사료가 15,000원대 있던 게 15만원대, 지금은 물론 조정을 거쳐서 13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지만요, 그 한일사료가 그것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줬었는데, 이 한일사료도 고점에서 조정이 40% 이상 이렇게 조정으로 내려오면서 꺾이다 보니까 그 뒤를 고려산업이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고려산업도 지속적으로 갭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12,000원 가까이 상승을 하고, 지금 조정받은 이런 틈에서 다음 그 주도주로 과연 대주산업과 대한제당을 다음 주도주로 많이 예상을 하고, 또 시황에서 지속적으로 사료주들이 올라가는 것은 특별히 시장에서의 특별한 그 사료주로서의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이러한 거고 관계없이 주도 세력들이 순환매를 이용하면서 철저히 변경되는 그런 매매를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고점 부근에서의 조정 신호를 잘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가격 메리트가 느껴지는 그런 종목들로 선취매를 한다면 계속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이 대주산업과 대한제당이 조금 먼저 조정에 들어갔던 이유도, 이게 같은 사료주이면서 선도로 대주산업 같은 경우 미리 상승을 시도했었는데, 이게 먼저 단기과열로 제일 먼저 묶이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러면서 3일간 단일가 거래를 한 다음에 4월 25일 날 22%가 다시 급등하면서 3일이 연장되면서 주가의 그 지지부진한 그 답답한 흐름을 보였던 것을 이 금요일 날 단일가 거래가 풀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직접 곧바로 반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듯 하다가 시간 외에서 기사회생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오늘 같은 날 강하게 상한가를, 물론 이제 20% 정도 올라가고 시간 외에서는 10%였었는데 3,600원 선에서 오늘 시가가 4,000원으로 급등을 하고 곧바로 상한가로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만약에 시장에서 그 대주산업이 시간 외에서 금요일 날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공략을 하려면 대주산업 같은 경우
이미 고점에서 상당히 높게 시작할 것이 눈에 보였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20%가 넘는 가격으로 따라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비록 그 단일가의 매매에 묶여 있어 가지고 30분 그 단일가 요 부분에서 거래될 때 다소 답답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도 세력들이 시간외에 그 상한가를 만들어 놓고 시초가를 거의 상한가 부근에 매도하고 빠져나가게 되면 손실이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공략하는 거는 대한제당을 공략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랬는데, 물론 저의 시황을 제가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오늘 이런 흐름으로 전개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의 방송을 듣고 한번 시험적으로 따라서 매매를 해보실 분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대한제당을 시초가로 공략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9% 정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오늘 상한가를 여러 차례 그 붕괴를 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매매 패턴이 시초가에 추격 매수했다고 그런다면은 당일날로 20%가 넘는 수익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한가를 안전하게 굳혀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풀어졌다가 다시 또 되풀이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의 매도 사인은 충분히 나왔다고 보여지죠. 이런 와중에도 오히려 지금 그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물론 절대적으로 저가이기는 하지만은요, 물량이 750만 주 정도 출회가 돼서 내일 또 한 차례 불가피하게 그 신고가를 또 내면서, 물론 이제 오늘 4,300원이나 지난번 고점 4,310원이나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쌍봉이라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한가로 가능하게 굳혀놨기 때문에 내일 갭 상승을 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여하튼 내일도 오늘처럼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 있을지, 이거는 누구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절대적인 가격 측면에서 대주산업의 가격이 조금 유리하다고 하는 측면하고, 특이한 것은 오늘 대한제당으로 상한가를 어렵게 굳혀놨지만 이 종목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또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120만 주 정도가 들어왔는데, 내일 상대적으로는 아침에 갭상승 출발을 할 때 오늘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대한제당의 상승 폭이 조금 약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이 120만 주 정도 매수한 이런 측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내일도 마찬가지로 대한제당과 대주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대한제당이라든가 대주산업이 상한가 부근까지 또 올라오게 되면 선발로 조정했던 고려산업 오늘 시간 외에서 또 상한가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느껴지는 한일사료까지 오늘 시간 외에서 4% 넘는 이런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언제든 선도주로 또 전환할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문제는 대주산업 같은 경우 기존에 제가 한일사료라든가 이런 고려산업들 고점에서 그 고점을 잡는 그런 요령들 말씀드렸듯이 오늘 같은 날도 당일 20% 갭 상승하고 밑으로 조정이, 물론 약 100원 가까운 조정은 있었지만 이렇게 우려할 정도로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로 진입할 때까지 한번 관찰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고 하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갭 상승을 하고 추가적인 매수세들이 시초가 위에서 매매가 될 수 있는가 그 여부를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상대적으로 시초가에 강하게 갭상승하는 총목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다소 한일사료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당일 매매하는 데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3%에서 5%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선두조가 어떻게 조정을 하는가, 시초가 이상에서 거래되는가, 이 여부를 잘 관찰하시면서 수익 올리는 그런 매매를 지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중소형주 중에서 식품주들 마니커가 또 오늘까지 3일 거래되고 내일부터는 또 그 단기 과열이 해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도 각 종목별로 본인이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들을 언제 해지가 되는지, 해지될 때 꼭 한 번씩 반등이 크게 나와주니까 그런 종목을 공략하시는 전략이 계속 유효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월요일 날 특별히 그 곡물 관련주로 사료 관련주들이 전반적인 강세 현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내일도 좋은 투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